안녕하세요. 아웃도어 채널 낯선 공간입니다. 시베리아 한파의 영향이 있었죠. 22여 년 만에 한파가 한국으로 밀려와서 아웃도어 활동하시는데도 많은 제약이 있었을 거고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말에 밖으로 나가보려 했었는데 경기 북부권에는 아직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위가 너무 심해서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미 여기 보시는 배낭은 목요일에 준비를 다 했었는데 자연으로 외출을 하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그 덕분에 오늘은 이 배낭을 해체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동계 장비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도 영상을 촬영을 하고는 있지만 영상에서 보는 사람은 젊고 멋있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캠핑을 목적으로 이동하게 되면 용량이 더 많은 60m 배낭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저의 아웃도어 스타일이 예측된 장소로 이동이 아니다 보니 장소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고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동력에 초점을 두고 35L급 배낭으로 동계 장비를 수납했고 오늘 이 배낭 안의 장비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백패킹 장비들은 국내 환경에서는 극동계까지 야전 생활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져 있는데 극동계라고 하면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영하 20도 이상의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수납의 유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수납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사용해야 할 장비, 예를 들어 환경에 따라 착용해야 될 의류 같은 경우에는 배낭의 헤드 부분에 수납을 해 놓거나 배낭 외부 포켓에 수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패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가장 먼저 설치해야 될 장비로 비바람을 막아줄 텐트는 배낭의 가장 윗부분에 수납을 해야 합니다. 수납을 하고요. 그라운드 시트를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장 먼저 바닥에 설치를 해야 될 장비이기 때문에 손쉽게 뺄 수 있는 외부에다가 수납을 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 앞부분에 텐트 폴하고 그라운드 시트는 제가 직접 제작을 한 거고요. 그라운드 시트를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납되어져 있는 장비는 디팩입니다. 그리고 디팩 앞쪽으로는 목적지에서 갈아입을 수 있는 플리스 자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켓을 수납을 할 때에도 그대로 배낭 안에 여분의 공간을 활용을 해서 수납을 하는 방식으로 수납을 해 놓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텐트 밑에 음식과 치사 장비가 들어있는 디팩을 수납을 하는데 이 디팩이 무게가 가장 무겁습니다. 배낭의 무게중심을 가운데 잡느냐 또는 위쪽에 잡느냐는 평지를 걷게 되는지 아니면은 비탈길 사면을 걷게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포지셔닝 되어야 되지만 노면에 따라서 장비 수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가운데 등 쪽으로 디팩을 배치하는 게 저는 가장 편하더라고요. 제 디팩은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백패킹을 준비할 때 화식과 비화식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 구립공원, 지질공원, 자연생태보전지역, 야생식물 보호지역, 문화재 보전지역 등 우리나라의 경우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야영과 치사가 금지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박지 선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야영과 치사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야영은 되더라도 지정된 곳이 아닌 이상 취사는 거의 대부분 안 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던 규제 내에서 활동하신다면 비화식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동계 백패킹은 규제 안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갔는데 길을 잃거나 실족 사고가 나서 혼자 있게 되는 경우에는 저체온증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화기를 챙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화기의 수납은 규제되지만 이 부분은 개인의 선택과 몫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백패킹을 가게 되면 보통 2끼 정도의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에 큰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초코파이나 과일 등을 이용을 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엔 이렇게 이제 간편식으로 가지고 가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생수가 하나 나오고 자동차 회사에서 선물로 준 건데 서머스 제품이에요.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서 떠나기 전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야 박지에 도착을 했을 때 아주 뜨거운 물을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2끼의 식사가 이렇게 준비가 됐고, 핫팩을 총 3개, 2개는 발에 사용을 하고 하나는 등에다 사용을 합니다. 텐트 안에 신발을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비고요. 요렇게가 저한테는 화식 장비가 될 것 같은데, 버너가 생각보다 많이 크죠. 작은 거는 요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사이즈가 크다기보다는 동계의 온도가 낮을 때에는 화력이 엄청 약합니다. 이제 이소가스의 액출 기능이 가능한 건데, 액출 기능은 전에 찾아보시면 어떤 기능인지 나오니까 버너로 굳이 음식을 해먹지 않더라도 텐트 말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규제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백패커입니다. 자제를 많이 하는 편이죠. 이런 부분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침낭 색인데 베개로 활용을 합니다. 옷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두툼하게 만들어서 베개로 활용을 합니다. 색을 이용을 해서 베개를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가장 밑에 수납이 되어져 있는 침낭이죠. 침낭 옆에 사이드 공간이 좀 남는데 그때 갈아입을 수 있는 내복입니다. 그 빈 공간에 수납을 해놨고요. 야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낭 스펙과 매트리스 스펙입니다. 일반 난방 장비들이 포함되는 동계 오토 캠핑과는 다르게 백패킹의 경우에는 난방은 제외되기 때문에 보온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동계 침낭의 기준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낭 사이드 포켓을 이용해서 별도로 수납을 해 놓았고, 이렇게 별도 수납을 해 놓으면 집에 돌아와 매트리스를 꺼내 정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편 포켓에는 자주 사용되는 물품들, 수건을 대신하는 용품이 들어져 있고, 겨울에 응급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젠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팩들인데 지형 지물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는 팩들이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데크에 사용할 수 있는 팩, 언땅도 사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모팩, 일반 땅에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 팩. 현장에서 죽은 나뭇가지 등을 활용을 해서 팩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팩을 구성을 해놨고요. 이거는 헤드랜턴인데, 헤드랜턴 기성품보다 저는 이렇게 후레쉬를 사용을 할 수 있는 랜턴이 좀 더 필요해서 2가지를 병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다이를 해놓은 거고,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서 머리에 장착을 할 수도 있고 손으로 쥐고 랜턴을 사용할 수도 있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갈아 신을 양말, 이거는 침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발이 따뜻하면은 전체적인 체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아무래도 제가 무릎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무릎 보호대. 그리고 요거는 테이블인데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판을 이 안에다가 밀어 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 위에서 뜨거운 음식을 놓을 수도 있고. (35리터) 배낭에 양쪽 사이드 포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5리터는 이제 넘는 용량이 되겠죠. 거기에 동계를 견딜 수 있는 침낭, 그리고 알벨로 5값 이상의 매트리스, 이렇게 펼쳐 놓으니까 장비들이 많아 보이지만 이 장비들은 35리터 이 배낭에 다 수납을 했습니다. 물론 이 배낭은 사이드 포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5리터급의 플러스 알바의 용량을 가진다고 보면 되겠죠.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고가의 제품들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장비들 중 고가의 침낭을 제외하면 모두 고만고만한 가격대의 장비들이고, 필요한 장비들 중 패브릭 소재들은 직접 만들거나 다이 개조를 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제 아웃도어 활동의 초점은 장비에 편중되어 소비되는 에너지가 아닌 낯선 공간에서 얻어지는 설레임을 더 자주 느끼기 위해 얼마나 더 자연 속으로 더 자주 들어갈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면 대부분 장소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13kg, 12kg 나오네요. 다음 주에는 한파가 물러가고 기온이 좀 더 상승한다고 하니 즐거운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낯선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